정치 수다 코너죠. 출력 가장 좋은 분들로만 모셨습니다. 이름하여 신진호 토크인데요. 풀 충전 아침 에너지 김진 에너지 김진 에어컨 김진애 전 의원님, 그리고 삼성이죠. 성남에서 오셨고 성실하고 가끔 성나는 김지호 민주당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야, 오늘은 김진 에너지가 아니라 김진 예. 에어컨으로 해야 될 에어컨 것 좋지 같아. 않겠습니까? 너무 더워. 너무 더워죠. 너무 더워. 아, 정말 수해가 끝나고 나니까 좀 안심은 되는데 예. 너무 더워요. 그래서 또 그냥 습도도 높고요. 습도도 높고 날씨가. 예. 다음 주일 되면 조금 나아진다 그러더라고요. 아하. 이번 주일에 수해 복구하시는 분들이 제일 예.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수해 복구. 네. 지금 뭐 수해 복구로도 한창 또 땀을 흘리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 또 날씨 자체가 워낙 덥다 보니까 제가 또 우리 의원님 에어컨으로 에어컨 이렇게 싱싱 터보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터보 엔진. 아 근데 우리 김진애 교수님은 네. 교수 아니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교수예요. 김진애 박사 정도는 괜찮아요. 예. 김진애 박사님은 이렇게 항상 만나면 뭐라 그럴까, 이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뭔가 좀 이 기운 자체가 영감을 주는, 좀 남다른 에너지. 영감을 주는 방송입니다. 예. Inspiring Godmother. 마더. 원래 Godmother 역할이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좀 생각해봐. 예. 그래? 기운 좀 내봐. 이 역할이야. 역시 엄마는, 깐마더. 엄마는 맨날 챙겨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그렇잖아요. 저희 엄마 시대에 최적화된 분이십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 아니 근데 오늘 뭐 앞에 인트로에 제가 좀 치맥 얘기도 좀 하긴 했는데 민생 지원금, 민생 회복 지원금 혹시 신청들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신청하는 날이에요. 3자. 53 아, 년생이라서 오늘 신청을 하시고. 저는 신청해서 어제 다 썼습니다. 빨리 쓰셨군요.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국회 보좌진들이 있는데 예. 그분들에게 소고기를 쌌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신청을 전 엊그제 했는데요. 제가 이제 6으로 끝나니까. 네. 근데 저도 이제 어제 불고기 다 사 먹고 뭐 이것저것 뭐 쓰고 하다 보니까 또 아주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게 차감이 되는 또 문자도 오고 이래가지고 근데 저도 어제부터 썼습니다. 민생 지원금이 신청하고 사용하기가 너무 편리해요. 아니 그냥 편리하죠. 카드에 딱 들어가는 건데. 네, 그냥 네. 카드에 적립처럼 이렇게 적립금처럼 적립이 돼서 네. 쓰면 그거부터 다 사용이 되고 그렇죠. 문자로 그렇죠. 날라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통지도 잘 오고. 네. 아, 예. 정말 이 앱 시대라는 게 너무 좋아요. 바로바로 다 알려주니까. 사실은 예. 이걸 안 쓰면 이 민생 지원금이 소멸됩니다. 네. 아, 11월 30일까지. 그러니까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빨리빨리 찾아서 쓰시는 게 좋겠다 이런 예.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오늘 또 신인규의 엄마 시대 많은 분들 아침부터 오늘은 5천 갑시다 정말. 예, 일어나서 야, 우리 이거 와주셨는데 이렇게 낮아서는 안 돼. 5천 갑시다. 예, 여러분들 5,000 좋아요 명. 눌러주세요. 예, 동접 5,000명 달성. 좋아요와 구독도 좀 꾹꾹 눌러 주셔가지고. 그리고 뉴욕에 계시면 이 시간이요. 미국의 뉴욕에서 퇴근 시간이래요. 아. 5시 퇴근 시간이래. 지금 퇴근 시간이시고. 딱 퇴근 시간이래요. 오. 그러니까 퇴근하시는 분들이 들어오셔야지. 예, 좋습니다. 뉴욕에 계신 분들 다 들어오시고요. 신인규의 엄마 시대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치맥 얘기를 왜 꺼냈냐면 사실 이제 치맥 한 잔씩 하면서 많은 주제들이 있습니다만은 또 정치 이야기들이 끊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또 많은 현안들에 대해서 이야기들 많이 하셨을 텐데 오늘은 어제 가장 핫했던 뉴스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 내란 옹호 발언을 책에서 했던 뭐 야만의 민주주의란 책을 썼던 이 강준욱, 지금은 이제 전 비서관입니다. 국민통합비서관이 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목표로 아마 보수 쪽에서 좀 추천을 한 인사다라고도 좀 알려져는 있는데, 워낙 그 지나친 발언으로 아마 이분의 거취에 대해서는 거의 다 좀 물러나라라는 그런 입장이 좀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했던 걸로 보이는데, 또 신속하게 대통령실에서는 인사 정리를 좀 했는데 이 과정을 좀 우리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진애 의원님 좀 평가를 해주신다면요. 제가 일요일 날 저녁에 이 뉴스를 듣고 다시 또 막 악몽이 막 찾아와가지고 무지 힘들었는데 다행히 네. 꽤 빨리 그래도 정리가 된 편이에요. 형식은 자진 사퇴지만 아마 뭐 내부에서 상당히,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인사 검증에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걸 우리는 다 느끼잖아요. 이 예. 정도가 왜 검증이 안 되냐. 근데 그게
저도 이건 앞으로 조심해야 될 거가 뭐냐면은 이제 대통령께서 특별하게 보수 인사라는 얘기를 하셨고 또 이걸 추천하신 분이 또 정규재 논설위원이라든가 좀 예. 이제 요새 뭐 스피킹 파워가 좀 높으신 분이 저기를 하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실 안에서도 실무진들이 좀 덜 말을 했을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 사람 보세요. 임명된 지가 벌써 일주일 됐어요. 그럼 내정된 지는 벌써 한 3, 4주일 전일 그렇죠. 거란 말이지. 예. 이미 알려져 있을 텐데 내부에서는 별로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게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어저께 저 강유정 대변인께서는 뭐 인사검증 시스템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시스템은 문제가 없을 수가 있는데 이 인간관계에서 입을 다물게 하는 게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럴 때는 얘기하지 말자. 얘기해봤자 더구나 나쁜 얘기, 사람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누구도 안 하려고 들어요. 아하. 근데 이게 좀 문제였다. 그래서 예. 앞으로는 그런 부분의 인사 검증에서의 좀 다이나믹이 좀 더 살아나야 되겠다라는 거 한 가지 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왜 또 보수 인사야? 왜 또 어저께 그렇게 못을 박대? 예. 나는 보수 인사 그러니까 생각나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더구만. 누가 신인규. 예. 건강한 보수 인사 그러면 딱 예. 하나밖에 생각나는 사람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야? 엄마 시대 사랑합니다. 엄마 시대를. 예. 그래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네. 조금은 들여다볼 들여다봐야 필요가 됩니다. 있다. 이건 좀 냉정한 평가이신 것 같고요. 우리 김조 대변인은 어제 그래도 신속하게 대통령실에서 정리를 했거든요. 어제 오전에 강유정 대변인이 이제 브리핑을 통해서 사표를 수리했다. 또 자진 사퇴 형태를 빌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 과정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과정은 사실은 오마이TV 엄마 시대에서 월요일 아침부터 저희가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자진 사퇴해야 된다. 월요일 아침 6시부터 그 얘기를 했어요. 가장 빨랐죠, 저희가. 저희가 가장 빠르죠. 빨랐다고 우리 예. 그래 뭐 저도 딴 방송에 나가서 아침부터 했어요 이거는. 예. 6시부터는 아닐 겁니다. 맞아 6시에 맞아. 약간 눈이 반쯤 감겨졌습니다. 제가 2시간 늦었다. 그렇죠. 아침 6시부터 저희는 신인 이거 증인 아닙니까? 전 증인이고 여기 시청자분들이 다 증인 아닙니까? 증인이고 눈이 반쯤 감겨 가장 계세요. 먼저 얘기한 게 신인규와 엄마 그렇죠. 시대입니다. 제가 직접 얘기했으니까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그 이야기하는 그 수준 자체가 예.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도저히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들 자격도 없다 이렇게 시민권의 생각합니다. 문제죠. 국적의 그럼요, 문제죠, 진짜. 그럼요. 예. 우리 국민들이 계엄군을 어떻게 막았습니까? 막 진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당사로 도망갈 때,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버리고 당사로 도망갈 때,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어떻게 계엄을 미화할 수 있습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건 있죠. 보수가 너무나 썩고 망했기 때문에 또 보수 인사의 어떠한 이야기도 들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고르다 보니까 너무 밭이 안 좋으니까 너무 그 중에 고르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좀 선택되지 않았나 싶고요. 아무래도 인수위도 없었고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인사. 대통령실의 비서관급 인사가 고위직이긴 하지만 50명입니다. 예. 모든 사람을 장관급처럼 인사를 다 검증하기가 어려웠을 것이고 또 지금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름대로의 고충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되게 편들어준다 정말. 이재명 정부의 지금 또 대변인을 맡고 계시니까. 아니, 제가 이제 제일 먼저 얘기했기 때문에 좀 수습을 해야 됩니다. 예. 좀 이재명 마무리해 주시고요. 정부의 국정 철학과 예. 이렇게 상반된 사람 예. 이런 사람은 인사를 하면 그럼 안 되겠죠. 하나만. 지금 네. 김진애 의원님은 그래도 시스템 좀 들여다볼 때는 됐다. 좀 일리는 지적 같거든요. 어떻게 이 부분은 좀 검증하는 게 필요하다 보세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을 좀 이게 필요로 왜냐하면은 야 3주일 정도면 시간을 주고도 남은 거예요. 무슨 소리야? 이 사람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예. 막 그 아니 그리고요 저는 한 마디만 더 예, 하겠습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 내가 연륜이 있으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말인데 네. 정규재 논설위원 정규재. 추천했다는 분 이분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정규재 아니 이 사람이 예. 아니 본인이 마치 이번 정권을 만든 거에 무슨 자기가 무슨 뭐라도 뭐 있느냐. 공신인 것처럼. 왜냐하면은요. 대통령이 만나주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천한 거 자체가 저는 문제 있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게요. 김장한 목사가 아무렇지도 않게 임성근 좀 살려줘. 이렇게 맞아요. 전화 거는 거 비슷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아는 사람
자기가 친목하고 있는 사람 예. 이 사람을 추천한 거 아니야? 그 말이 되나? 그리고 아직도 그리고 문제의식이 없더라고요. 아직도. 그러니까 네, 이게 문제예요, 안심한 거야. 더군다나 정규제 같은 정도의 레벨이면은요, 이제는 추천은 안 하셔야 돼. 예. 평만 해야죠. 그쪽에서 평만. 뭐가 오면, 그러니까 품평은 할 수가 있잖아요. 평판 조회할 때 하는데, 그걸 왜냐면 정규제라는 사람의 입으로 추천이 됐으니까 예. 저쪽에서 더 저기 하는데, 근데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는 예, 거예요. 추천에 좀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원로로 대접받는다는 거에 무게가 있는데 정규제 논설위원 그 예. 무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인사 시스템에 대해서도 뭐 점검은 늘 좋은 거니까 네. 더 돌다리를 두드리고 검증하는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요건 어떻습니까? 어제 이제 아침 라디오 프로에 이제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어제 출연을 좀 했는데 요 강 비서관, 강준욱 비서관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한 20%를 대변하는 인사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곧 죽어도 그냥 무조건 내란을 옹호하고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좀 지지하는 여론인데 20%가. 근데 그 사람들을 굿 시티즌으로 만들기 위한 좀 설득용 인사 아니냐. 이 강준욱이라는 비서관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은 조금 이렇게 옹호를 약간 이렇게 좀 이해를 구하는 표현을 조금은 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김장한 목사 부류 내지는 전광훈 목사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 내란 종식과 관련된 청산 대상이냐 아니면은 대화와 이해를 통해서 굿 시티즌으로 바꿀 수 있는 존재냐 요거는 좀 한번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려고 그러면 한 5%에서 10% 대변한 전환길이 갖다 쓰지 그래? 전환기. 아니 왜 정말 그런 예. 그게 맞아야 한다니까 어느 정도의 그러니까 원칙 있는 통합이라는 게 예. 필요하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저는 이래요. 그런 종류의 사람도 가령 위원회라든가 민간위원으로 참여를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와가지고 스피커로 역할을 한다라 이런 거는 당연히 할 수 있어요. 네. 거기서 논쟁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이거는 공직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헤드를 차지하는 공직이야. 대통령실이라고 비서관 하는 자리? 거는 예. 전체적으로 이거를 갖다가 엮어줘야 되는 방향을 정해줘야 되는데 예. 거기에 개념이 없는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이 밀정 노릇을 할지 아니면 예. 지금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따 밀정으로 변할지 그 어떻게 사람은 알 수가 합니까? 없으니까. 거기다가 예. 기본적으로 저도 할 말 많습니까? 내란에 대한 것뿐이에요. 예. 일제 강점기에 대한 거, 5.18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이른바 혐오의 사회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예. 관련된 거, 이거 뭐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민사에 대해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근데 그 사람도 시민은 확실히 시민입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해요. 그 사람도 하나의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시민으로서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시민들 자격이 없다는 말까지 하지 마세요. 아니 근데 시민은 근데 시민인데, 이거는 좀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 20%에 있는 사람을 뭐 강준욱이라는 비서관을 통하든 아니면 그쪽 계열에 있는 뭐 전환길 같은 사람이 되든 이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게 생각을 바꿀 수가 있는지도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아니 저는 뭐 예, 김조 대변인님. 강준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국가 반역을 미화하고 옹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 자격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제가 이제 여당 대변인이고 예. 여당 지도부의 이야기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평가한다는 게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의견은 말씀드렸고 예. 아니 뭐 아까 그래도 이 내란을 옹호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또 입장을 명확하게 밝히셨으니까 요 정도로 정리를 해 보고요. 또 지금 제가 그 오늘 네이버 헤드라인 뉴스가 있잖아요. 여기 칸을 쭉 보는데 거의 뭐 이 주제로 다 거의 도배되다시피 해 있어서 요 주제를 한번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강선우 후보자,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이제 대통령실이 24일까지 했는데 이를 두고서는 좀 찬반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강선우 후보자 문제 이 찬반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우리 뭐 김지호 대변인 먼저 말씀을 들어볼까요? 이제 뭐 국민 정서에 참 많은 좀 충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정치 결사체고 그다음에 이 지금 불거진 논란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좀 양측의 주장이 상반된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가 법적 조치처럼 확연하게 드러난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뭔가 좀 주장이 다를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저는 민주당에서 이 강선우 장관 후보자를 2번 공천 줬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서 많은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예. 이런 젊은 여성 정치인을 사실은 정치권이나 사회에서 또 여론에서 많이 키우라고 하지만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쉽게 여기서 만약에 좌초시킨다면 다시 또 투자해서 키운다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이번 인사 결정은 이 강선우 후보자 관련해서 당과 정부가 연대 책임을 지겠다 이런 의미고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보좌진 분들의 여러 가지 문제 제기 제가 보좌진 출신이기 때문에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용기를 내줬기 때문에 앞으로 보좌진들의 처우가 개선될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 요인이 분명히 있어요. 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제도 개선이라든지 강선우 후보자 자체의 그 노력 이런 것까지 다 결합돼서 앞으로 좀 만회할 기회를 저에게 좀 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뭐 댓글로도 뭐 임명을 빨리 좀 조속하게 해서 더 논란을 정리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또 뭐 임명이 됐을 때가 또 우려가 된다는 분들도 계세요. 뭐 그 부분은 뭐 비율의 차이니까 제가 소개만 좀 해드리고 우리 김진애 의원님은 지금 여기까지 온 이 상황들 한번 좀 종합적으로 좀 평가를 해 보신다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말이죠. 이게 후폭풍은 이제 계속 커질 겁니다. 임명을 하든 안 하든 임명을 예. 하지 않든 후폭풍은 계속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일단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게 일단은 이게요. 국민의 감정선을 건드리는 이슈입니다. 여태까지 이런 거 보세요. 특권이나 차별, 특혜, 차별, 그다음에 엄청난 비리, 미투 이것도 갑질, 이것도 특권에 관련된 예, 거 아니에요? 이런 사회적 거에 문제가 대한 됐던. 사회적인 분노를 빨리 끌어오르게 하는 감정선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 이거는 그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야당이 계속 키울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저쪽에서 여러 가지 솔직히 이재명 대통령 이후에 상당히 여러 부분을 잘해왔는데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의 더군다나 측근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건드리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 그리고 빨리 감정을 폭발시킬 수 있고 그러니까 공격이 계속 커질 겁니다. 예. 저는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이게 갑질이냐 아니냐 뭐냐면 저도 국회의원을 해봤으니까 예. 저는 해보셨으니까. 오히려 예.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제가 통상적인 국회의원 체질은 좀 아니에요. 저는 하여튼 모심을 당하거나 케어를 당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하는 성격이에요. 예. 근데 오히려 어떤 걸 느끼냐면 제가 보좌관을 만났을 때 오히려 보좌관들이 너무 심하게 모시려고 든다. 의원을 모시려고 든다. 예. 그게 오히려 저한테 불편하다라는 이런 생각도 한 적이 꽤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뜻은 제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예. 그만큼 다른 인식들이 여러 가지가 혼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이슈라는 거죠. 이슈가 이슈 왜냐하면 자체가. 개인차도 있고요. 예. 개인차도 이거는 의원의 개인차 또 보좌관의 개인차가 이게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서로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저쪽에서는 그냥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쪽도 다를 수 저는 있고. 이번에도 그런 게 있었다고 보고요. 예. 거기다가 이거는 좀 저거 하셔야 되는 게 저도 만약 제가 똑같은 위치에 있다 그러면은 제가 요 같은 가반이에요. 그잖아. 그러니까 의원과 보좌진 사이에서 보좌진이 아니 예. 왜냐하면 제가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그래도 을에 대해서 마음대로 얘기를 못해요. 우리 상당히 부당한 일을 뭔가 했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보좌관도 여러 가지 뭐 여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저거 안에 사정이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지금 강선우 위원이 뭔가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강선우 위원만 막 몰아세울 일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게
모든 게 다 드러내고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제3의 의견으로 전파가 되고 이러는 게 많잖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어느 한쪽을 자꾸 악마화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으면 좋겠고 저기 좀 예, 이거를 의원님 말씀 마무리하고 네, 네. 예. 그렇게 해서 이거를 말하자면 왜냐하면 저는 국회의 문화는 상당히 바뀌어야 된다고 바뀔 부분이 좀 생각하는데 있다. 예. 이거를 제도적으로 하기도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하면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임명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은 뭐냐면 이거는 임명하고 앞으로 빨리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냐면 후폭풍은 후폭풍대로 있으니. 정면으로 대면을 하는 게 예. 좋고요. 그다음에 저는 강선우 위원한테 저는 이거는 그냥 뭐 저 개인적인- 인생 선배로서 예. 개인적인 건 아니고 그냥 예. 인생 선배로서 제가 그 입장을 여러 가지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갑의 위치에 있고 더군다나 약간의 잘못이 있고 그다음에 장관직을 앞에 놔두고 있지만 예. 조금 말하자면은 전체 분위기에서 본인이 그렇게 당당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럴 정도쯤 되면은 지금의 각오라든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각오라 예. 이런 거를 조금 더 대중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게 좋지 않나? 저는 왜냐하면은 솔직히 강선우 위원에 대한 말하자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공격도 있다고 생각이 예.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좀 섞여 있으니까. 섞여 있으니까. 예, 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애 의원님 말씀 들었고 우리 아니, 김지호 저는- 대변인 말씀 듣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저랑 아주 절친한 아주 훌륭한 그런 보좌진이 있는데 조금 다른 일을 하다가 다시 국회에서 보좌관 직업을 찾으려고 저한테 뭐라 그러죠? 뭐 고충을 얘기하거나 상담을 뭐 하실 수 하는 있죠. 경우가 예. 있었는데요. 예. 그냥 제가 아주 아끼는 동료라 그냥 다른 직업을 찾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번 문제뿐 아니라 저도 보좌진을 했었고 오래 보좌진 활동을 했지만 문화 자체가 너무나 사람의 이런 표현을 해요. 갈아 넣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회 시스템 자체가 299명의 국회의원이 굉장히 경쟁하는 시스템이에요. 작은 정말 그 299명이 하나의 조직이 아니라 예. 9명이라는 어떤 소규모 집단 299개가 끝없이 경쟁하는 구조다 보니까 끊임없이 의원들이 비교를 당하고 그 비교 우위를 위해서 보좌진들이 굉장히 나를 갈아 넣을 정도로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노동력 이런 게 착취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경쟁한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러면 노동 관계뿐 아니라 이 부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그 신분이 불확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기 고용이 되는 그런 경우가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진애 박사님 얘기처럼 보좌진들 자체가 그 지도자나 의원에게 굉장히 순종적이고 말을 못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에 익숙해지는 문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도 벌어지지 않나.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런 거 얘기해서 씨도 안 먹힐 것 같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내가 얘기해도 들어줄 수 있고 용인할 수 있고 이 사람 다 해줄 수 있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화 자체가 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일단 요 갑질에 대한 그 이슈, 그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저는 좀 차치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요. 이거는 강선우 후보자가 더 정확하게 설명을 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일단 부덕의 소치라고 하면서 이 사실관계 다툼은 피했거든요. 글쎄요. 그랬는데 그날 또 청문회장에 보좌진을 증인 채택도 또 무산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다 보니까 뭐 단정 짓는 거, 뭐 갑질이었다, 뭐 아니었다 이 판단은 저는 뭐 솔직히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정확하지가 않다고 보고 다만 이제 예를 들면 임명 필요성을 강조할 수는 있겠다. 예를 들면 강선 후보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지만 낮은 자세로 사과를 했고 이런 업무적 능력이 있고 뭐 정부의 필요가 하니 빨리 임명하자. 이런 임명 필요성을 강조할 수는 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문제가 어디서 이제 전 더 커지고 있다고 보냐면 이것도 또 참 오늘 죄송한데 문진석 수석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회의원과 보좌진 간의 관계는 일반 직장과 다르다. 동지적 관계가 강하다. 그래서 사실 이런 강선우 후보자의 뭐 소위 말해서 뭐 비대 뭐 수리를 부탁했다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이게 어떻게 들으면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넘어가 줄 수 있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게 좀 들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논란이 정리되는 게 아니라 지금 더 그러면 또 그럼 뭐 이 갑질이야 아니야 또 이걸로 또 논란이 옮겨붙어 가지고 끝없는 자꾸 이 소위 말하는 기사를 생산해내는. 그래서 지금 보면요. 네이버 헤드라인에도 지금 계속 강선우 후보자 관련된 임명 뭐 강행이냐 아니면 여기서 멈춰야 되냐 이걸로 또 논쟁이 이렇게 붙고 있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 우리 셋 다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좀 빠르게 그럼 이건 좀 정리를 하는 게 그럼 정말 필요하지 않겠냐. 빠르게 정리 안 된다니까요. 정리 안 됩니다. 정리를 아니요, 해야 된다. 왜냐면요. 당위론을 말씀드려요. 당위론을. 아니요. 빠르게 정리 못 네.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이거는요, 돌파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강선우 지금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예. 강선우 내정자의 각오, 이런 뭐 공적인 각오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얘기할 기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그러니까 살이셔. 몸을 살린다. 너무 살인다는 예. 살이고 이 순간을 넘어가려고 한다는 이게 저는 조금 아쉽다는 그러니까 생각이 정리가 들고요. 더 어렵다는 그다음에 거죠. 예. 그다음에 저기 공격은 계속 들어올 겁니다. 공격이요. 저는 공격이 강선호 의원 개인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솔직히 298명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갑질하고 있는지 좀 다 나타났으면 좋겠어. 제가 들은 것만 하더라도 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일상적인 이 시각으로는요. 정말 야 이런 게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나 이런 예. 것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계속해서 드러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예. 저는 뭐냐면요. 이거를 그냥 넘어가자 감추자 이러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일부가 강선우였다고 생각을 하고 강선우 의원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냥 전체 분위기에 넘어간 또 것도 부당한 있다고 공격도 생각합니다. 있고, 그러니까 섞여 부당한 있다는 것도 거죠. 막 섞여 섞여 있다는 있어서 거죠. 예. 여기서 이 사람을 완전히 악마해가지고 저도 치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튼 네. 아까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국회의 특수성을 강조했던 문진석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또 이소영 의원도 조금은 생각을 달리한다라는 어제 페이스북 글도 올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한번 좀 소개만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리고요. 주제를 좀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주제를 바꿔서 이제 특검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김건희 특검팀이 열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6갈래로 수사 중입니다. 건진법사, 또 집사 게이트, 도이치, 그리고 명태균 공천 게이트, 그다음에 양평고속도로, 삼부토건 뭐 이런 각 의혹들마다 소위 말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집사들 내지는 그 대리인격인 사람들이 지금 다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먼저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연관성이 밝혀질 사건은 뭐라고 보시는지 이거 우리 김지호 대변인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는 확연히 드러나는 사건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예. 그다음에 통일교 관련해서 캄보디아 ODA, 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이런 것들은 예. 뭐 정부가 개입했든 그다음에 금융시장이 개입했든 증거들이 다 로그 데이터로 기록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던 사건들이라 아마 증거를 수합하기가 쉽고 그다음에 예. 증인들이 증거를 은폐하기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또 많은 공직자들과 금융기관들이 개입된 사건이라 쉽게 사항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공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정당이 개입하고 시간도 많이 지나서 쉽게 진상을 파악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쉽진 생각합니다. 않을 것이다. 네.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김건희 특검 어디서 일단은 그 윤석열 부부와의 고리가 제일 먼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아유, 뭐다 다 연관돼 있는데 사실은. 모든 게 다 뭐냐면 네. 워낙 증거들이 확실하니까. 근데 저는 일단은 뇌물이에요. 뇌물죄. 뇌물. 왜냐하면 지금 김건희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우리 남편이 다 한 거예요. 지금 예. 그 남편은 지금 뒤집어 쓸 지금 태세가 돼 있지 않습니까? 나만 죄를 물어주세요. 우리 아하. 와이프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런 거기 때문에. 근데 뇌물로 들어가면은 뇌물을 받은 거는 정확하게 김건희 아니야. 아니 그리고 뇌물이면요 공무원 범죄이기 때문에 윤석열은 공범이에요. 그럼요. 성립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범입니다. 그리고 뇌물은 지금 뭐 예. 어저께 그 6천만 원짜리 통일교에 저것도 나왔고 영수증도 그리고 나왔어요. 뇌물은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확 하고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가 공천 개입. 공천 개입에 대한 거는 일단
육성이 증거 나왔죠, 육성들이 육성이. 다 있잖아요. 네, 육성이 나왔죠. 육성들이 있지만 뭐 이걸 카바 쳐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꽤 있겠지만 육성을 저기 할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주가 조작에 주가 관련된 조작. 왜냐하면 국정 완전히 이거는 국정농단 국정 개입이거든요. 그 자본시장을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뜨려 놓은 겁니다. 그리고 직접 전화 건 거 아니야. 그렇죠. 자기가 직접 전화 건 것도 다 나오는데 예. 지금 이제 윤석열이 전화 걸었다는 것만 나왔지만 뭐 사실은 김건희일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예. 정황상 그게 나오고 나서 일단 김건희를 놓아야 돼. 저는 뭐 이 8월 6일 날의 소환이 예. 저는 구속 예고라고 저는 봤거든요. 아. 그냥 구속 예고 구속이 돼야 예. 그래야지 이제 윤석열도 흔들립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종교들하고 그 연결된 게 많은지 뭐 건진법사는 이건 뭐 종교라고 얘기하기도 좀 민망한 수준이고 뭐 통일교 관련된 얘기도 나오는데 뭐 김건희를 위한 통일교의 별동부대 조직화 지시 정황이 이제 포렌식 자료로 확인이 됐고요. 세계 평화 청년 학생 연합을 활용해서 여론전에 나섰다라고도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통일교 나왔죠. 거기다가 또 최혜병 구명로비에는 김장환 목사 극동방송 여기 개신교 쪽도 나왔고요.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관련된 압수수색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아니 이거는 뭐 정말 어디서부터 이거 손을 대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전방위적인 종교 개입 거기다 뭐 전광훈까지 말하면은 뭐 진짜 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 이거 우리 종교와 정치의 이거 분리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일치 이거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가 참 바쁘게도 살았다. 이런 바쁘게 생각이 살았다. 들어요. 예.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으로서 국정 운영 똑바로 했으면 됐지. 뭘 또 하려고 그런 사람들까지 다 엮어가지고 여론 조작이나 그다음에 당원 가입 등 이따위 짓거리를 했는지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사람이 순리대로 국정 운영하고 국민들에게 사랑받았으면 이따위 짓거리 안 했을 겁니다. 욕을 먹고 존재감이 떨어지고 자존감이 떨어지니까 예. 그냥 어떻게 하든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간신배들이 주변에서 들끓었고 그런 사람들이 아 이거 여론이 가짜다 언론이 잘못 생각하는 거다 저 사람들은 다 반국가 세력이다 요따위 망상에 사로잡기 때문에 이 간신배들이 데려오는 그런 조직 동원력에 매몰된 게 아닌가. 정치권에서요 사실은 정치인들이 매우 자존감이 높을 것 같지만 예. 여러 사람을 상대하고 비판을 많이 받다 보면 의외로 자존감이 낮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 극단적인 사례가 윤석열, 김건희 부부 사례 같습니다. 예. 저는 왜 언더 찐윤이란 말이 요새 유행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게 찐윤이라는 척하면서 그 밑에서 실제로 자기네들이 이익을 다 챙기는 이런 저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요새 무슨 말을 쓰냐면은 그거에 비유해서 언더 카르텔이란 말을 좀 써요. 왜냐하면 카르텔이 카르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카르텔이라는 거는 그냥 뭐 사법, 뭐 검찰, 경찰, 뭐 기업 아니면 정치권 이렇게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카르텔이 있잖아요. 뭐 예. 자기네 작당하는. 근데 진짜로 밑에 있는 언더 카르텔은 다 이 눈에 안 보이는 것들입니다. 눈에 종교, 보이지 않는 종교. 언론, 그다음에 이른바 사회적인 원로라고 그러든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왜냐하면요. 아니 종교가 정치에 관여한 거는 인류 역사상 쭉 해왔어요. 옛날에는 뭘로 통치했습니까? 신의 명령이라고 얘기하면서 다 했잖아요. 종교 일치일 때도 있었죠.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니라고 그러지만 지금은 뭐냐면 또 이 대중 추수주의란 말이죠. 쪽수가 좌우하는데 예. 종교만큼 쪽수 동원이 가능한 데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 돈까지 저게 가능해요. 그리고 예. 이 사람들은 앞에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회에서 여러 가지 점에서 보호받아요. 네. 뭐냐면 정말 이번에도 압수수색하니까 어떻게 압수수색하냐 이런 소리 하잖아.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당연히 사회의 법을 어겼으면 압수수색해야지. 예.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게 언더 카르텔이 움직이는 게 상당히 있다. 근데 이게 특히 김건희류 저는 윤석열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카르텔의 예. 괴수와 눈에 안 보이는 언더 카르텔에 김건희가 딱 맞아가지고 이게 이 짓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더러운 일이지. 그러니까 정말 거기다가 뭐 근데 이권도 다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아니, 종교단체라고 이권이 다 해서 있죠. 이권이 다 그 안에 녹여져 있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뭐 한다는 소리가 통일교가 지금 한학자 제2
총재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여성이라고 앞으로 21대 대통령은 김건희가 될 거라는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런 거로 해가지고 일단 저는 뭐 그것까지는 안 믿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모든 더러운 종교 권력은 모든 정치 권력의 밑에다 돈을 댔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그거 챙기고 그다음엔 조금 더 있으면 또 싹 피하고. 근데 예. 여태까지는 되게 그걸 갖다가 눈에 안 보이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어. 예. 너무 그런 짓을 했다는 게 무서운 일이죠. 요번에 특검이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특검이 제대로 하고 있다.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종교단체도 뭐 한두 곳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많은 지금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종교단체라고 해서 봐주면 안 되죠. 이거는 특검이 지금 소위 말해서 일반 검찰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총대 메고 그 모든 위험 부담을 감수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국민적 여론 지원이 매우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 엄마 시대가 자랑하는 AI 만평 한번 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너무 무서워. 나 네, 이거 AI 코너. 만평 보고 저희가 군 관련 수사 상황도 좀 지켜보겠습니다. 진단해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지금 무인기가 한 대 날아가고 있는데요. 예, 앞에 얼굴이 좀 익숙한 얼굴입니다. 밑에는 이제 지상에서 인민복 입고 있는 거 보니까 이건 이제 김정은 국방위원장 같아요. 박수를 좀 치고 있는데 박수인지 아니면은 뭐 고함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옆에 또 군인들이 이렇게 좀 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철조망도 보입니다. 요 사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하신 다음에 우리 댓글로도 많은 분들께서 좀 올려주시고요. 예, 현재 3,000분 저희 엄마시대 함께 해주고 아유 안 돼. 5천까지 가게 도와주세요. 가서 하나씩 물어봐 주세요. 예, 6시 영업을 더 40분이니까. 예, 하겠습니다. 엄마시대. 예, 좋아요 한 번씩,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우리 김지호 대변인 먼저 한번 평가 한번 듣겠습니다. 둘 다 비호감은 비호감이네요. 그런데 예. 어떤 전략적인 내는 윤석열보다는 김정은이 한 발 앞섰지 않았나. 그렇게 도발을 했는데 예. 아무런 침탈 행위를 안 했기 때문에 국지전이 벌어지지도 않았고 아하.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런 우매하고 정말 황당하고 무모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은 게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참 천추의 한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천추의 앞으로는 한이다. 이거 우리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고 말풍선으로 하게 하자. 가끔 그렇게 합니다. 가끔. 말풍선 너무 예. 길어. 나 한마디. 예, 우리 김진애 의원님 한마디로. 네가 보냈지? 꼴 좋다. 네가 보냈지 골 좋다. 김정은 위원장 쪽에. 그럼요. 말풍선으로. 김정은이가 김정은이 저거 예. 하지. 아니 좋습니다. 저기 솔직히 이거는 이번에는 김정은이 윤석열 머리 꼭대기 위에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 니네들 도발에 속셈을 넘어가지 다 한 않았던 거예요.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건 그걸 다 알았으니까 아마 내부에 정보도 있었을 테고요.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참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 건지 참 이것도 좀 복합적이어가지고. 아니 김정은이 저렇게 지혜로울 줄 몰랐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참 대한민국의 국격이 얼마만큼 추락이 돼 있으며 또 이 무인기를 통해서도 이 외환 관련 범죄 이거 정말 또 엄정하게 책임을 더 물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댓글도 올려주시면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네, 정은 땡큐 예라는 그런 뉘앙스다라는 분도 계시고 예, 뭐 더 올려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를 좀 바꿔서 이 내란 특검에서 외환죄 관련 수사 김용대 지금 드론 작전 사령관 영장 청구를 했는데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는요, 이건 최혜병 사건, 최혜병 특검 쪽인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여기는 이제 모해위증죄로 구속영장 청구가 됐는데. 어제 또 여기도 영장이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거기다가 또 김건희 특검에서도 그 처음에 초기에 그 김예성 씨 관련해서도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 계속 좀 기각이 나왔던 것도 좀 떠오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거는 이 사람들이 증거를 인멸하고 증언을 오염시키고 말을 맞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구속영장을 신청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사법부에서 이 부분 왜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드론 작전사 같은 경우는요, 정말 그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창고를 불에 태운 그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리고 김계한 해병대 사령관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국민 앞에서 뻔한 거짓말을 했어요. 뻔한 거짓말을 그냥 1년 넘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증거 인멸 안 하겠어요? 저는 왜 우리나라 법 체계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준엄하게 집행되고 있지 않은지 좀 의아합니다. 예. 이번에 왜 이 영장을 반려했는지 이 사유에 대해서 좀 언론이나 관계기관에서 냉정하게 좀 공개도 하고 사법부에서도 설명을 해줬으면 합니다. 예. 아니 두 사람이 변호인들의 저기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납작 코치를, 엎드린 것 같아요. 예. 납작 엎드려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계환 경우에는 저도 조금 이해되는 바가 있습니다. 김계환은 사실은 증거가 사실 조금 이미 돼 있어요. 이미 상당히 돼 있기 그러니까 제출이 때문에 다 들어가 있어서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계환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금 또 민간인이라서 지금 뭔가를 인멸하거나 이러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한다 하더라도 모해 위증 정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드론 사령관 김용대. 네, 이 예. 경우에는 저도 좀 이상해요. 김용대는 좀 근데 이상하다. 나와서 딱 얘기하는 거 보니까 변호인이 너무 코치를 잘하더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는 그냥 군인으로서 그한 거지 이렇게 그런 거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러면서 하는데 근데 이거는요 외환죄에 관련된 거고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짓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거를 없애기 하기 위해서 여러 허위 일을 공문서, 했단 말이죠. 허위 허위 공문서 공문서하고 작성. 예. 그리고 지금 현직이란 말이죠. 그러면 상당히 현직이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적이 있기 때문에 이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검이 다시 신청한다고 재청구를 그러는데 해야 된다. 재청구하면은 예. 저는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청구하면 그리고 그렇게 영장이 해야 발부되고. 그리고 예. 그렇게 해야 그 다음에 김영현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이고 무너뜨릴 수 있다고 아니 왜냐면 생각할 수사의 거고요. 경력면에서는 그럼요. 영장이 나와야 엄청나게. 되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예, 김용대 케이스와 이제 김계한 케이스 조금 이거 어차피 주소가 다른 겁니다. 제가 한 번에 소개는 네네. 드렸지만 김계환 사령관은 이제 최혜병 최혜병 특검. 쪽이고 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은 내란 내란 특검, 특검. 조은석 특검 쪽이다. 이거는 혼동 안 하시기를 제가 좀 구별을 다시 했고요. 이제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환길 이슈 상당히 좀 내홍을 앓고 있습니다. 뭐 전환길 씨는 이런 얘기도 한대요. 당을 우리가 바꾸자. 한동훈 출당시키자. 뭐 요 의견은 또 요것도 복잡해가지고 부분적으로는 또 맞는 말이 일부 있어요. 그래서 또 한동훈 출당시키자고 하고 있고 또 한동훈 쪽에서는 한동훈 대표 쪽에서는 또 뭐 전환길 이거 뭐 말도 안 된다. 당이 뭐 망하려고 작정했냐라고 집단적 조직적으로 좀 반발을 하고 있는 거대한 충돌의 흐름에 지금 처해 있는데 오늘요. 윤희숙 혁신이 지금 뭐 국힘에서 지금 굉장히 그 다구리를 당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분인데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당 혁신 방안을 논의한다 오늘 오전에 이런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의힘의 혁신이 좀 어울리지는 않는 단어기는 한데 어떻게 마무리가 될 걸로 보시는지 우리 김진애 의원님 윤희숙 혁신이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마무리 안 돼. 마무리가 안 됩니까? 아니 그래도 뭐 이미 열차는 마무리가- 출발했으면 어느 마무리가- 역에서든 끝은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마무리 안 된다는 건 뭐 예. 그 안에서 그 저기 혁신위원장이 한 거가 무슨 뭐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유보하듯이 할 거고요. 예. 저 국힘은요 가만 없어요. 답이 없죠. 답이 없죠. 지금. 답이 없는 게 내가 요새 제가요 요새 이 더러움을 내가 이기는 거가 뭐냐면은 K-pop 디먼 헌터스거든. 제가 그래요. 2주 전부터 예. 2주 전부터 벌써 시간만 나면은 막 더러운 거 보면은 골드 트럭. 예, 우리 밝게 할 수 있어. 그다음에 저기 한번 사자 보이스 저기 요 아이들 트는데 저는요. 저 귀마에 사로잡힌 귀마가 먹으려고 하는 정당이 지금 국힘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밝은 기운이 없어. 전혀 없다. 저 밝은 기운이 전혀 없이 귀마가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우리가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저 사자 근데 저기 뭐 전환길이 사자 보이라 그러면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답이 없다로 정리를 정말 답이 좀 없어요.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오늘 혁신위가 지금 세 가지 3대 혁신안을 제시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는 드릴게요. 당원 당규의 계엄 탄핵 등에 대한 대국민 사죄 포함. 당원 당규에. 이게 또 왜 당원 당규에 넣는지 모르겠어요. 최고위원 선출 방식 변경.
그리고 당원 소환제 강화 등 3개 혁신안을 제시한 바 있다라는 기사는 나오는데 우리 김지호 대변인님은 혁신위원회 윤희숙표 혁신 어떻게 마무리될 걸로 보십니까? 그냥 유야무야 되겠죠. 혁신을 우리가 뛰었다. 그리고 맞췄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차기 당대표가 누가 되든 우리는 혁신이 한 번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혁신이 할 필요 없다. 어허. 그런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야도 혁신이 야도 그냥 한번 찍어보는 그런 액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했지만 뭐 하나 되고 있는 거 없지 않습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죠. 혁신위에서 예. 안을 만들어서 제안을 해도 그 안이 최고위와 그다음에 의원들에게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추인도 못 받을 뿐더러 저는 그냥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지금 전당대가 날짜가 정해졌기 때문에 전한계 김문수 구구연대 네. 또 한동훈 조경태 이런 뭐 뭐 안철수까지. 예. 찬탄 예. 찬탄 인사들이 어떻게 지금 이제 당권 경쟁을 치열하게 할까 나름대로의 차별화 전략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제가 볼 때는 6대4, 7대3으로 구구 연대가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압도적이다. 당 상황이. 보나마나 예. 아니 뭐 당사장 더 잘 아실 거잖아요. 예. 지금 보고 있으면 흐름 자체가 저는 별로 이제 알고 싶지가 않아요. 예, 당 상황은. 김문수 쪽으로 그냥 썰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김문수는 나는 다 놀아 먹을 수 있어. 영남에서 우리의 친윤과 한길계가 같이 놀아 먹자. 예. 김문수 쪽도 한 자리 줘. 기득권 포에버. 그렇죠. 기득권 영남에서 포에버. 단체장 예. 나눠 먹기 구상을 지금 잘 하고 있다. 청장 네가 해라. 형님 그렇죠. 하세요, 동생 하세요. 그렇죠. 이런 거 야 있죠. 이거 봐 이럴 때 이거 봐 예. 제가 캐대원의 귀마에 아, 저 캐대원 너무 좋아하십니다. 귀마에게 사로잡히고 있는 국힘이라고 그랬더니 여기 훈민정음 1443님이 예. 완전 찰떡 비유요. 소름 돋았어요, 진혜 언니. 야, 김진 에너지, 김진 에어컨 형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 훈민정음님께서 아주 극찬을 귀마가 여기저기 보내봤자. 대단하십니다. 캐대현으로 비유를 해주시는 요새- 앞서가는 엄마 시대, 요새 AI 엄마 시대. 조선 가시 전 세계적으로 인기라잖아요. 글쎄 말이야. 아무튼 I'll be the only 뭐 one 그냥 who will 국민의힘 love your 얘기는 sins.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막 두 분이 대하시고 굉장히 지금 산으로 마무리 가고 있습니다. 내가 뭐 저기 요 아이돌의 예. 모든 가사를 외웠어. 캐대헌 효과 아주 잘 나가죠. 넷플릭스 케이몬 데몬 헌터스 캐대헌 여러분들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김진 에너지 에어컨 형님이 꽂히신 캐대헌 한 번씩 소개해드립니다. K-팝, K 문화 엄청납니다 진짜로. 아니 근데 사실입니다. 이 말 다시 아무런 못 들은 건 내가 한 번만 더 할게. 예. I will be the only one who will love your sins. 야 아침부터 무섭지 모닝 않아? 잉글리시를 모닝 잘 못 잉글리시. 알아들었어요. 저는 영어 잘 못 알아듣게. 야 그 가사 누가 썼지? 예. 정말. 고품격입니다. 엄마 시대 대단해. 영어도 나오고 영화 얘기도 나오고 짧은 시간에 국힘 얘기도 했고 우리 그런 얘기를 좀 합시다. 예. 뭐 전환기 김문수가 뭡니까? 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환기는 귀마가 보는 조그만 베이비야. 오늘 신인교의 엄마 시대 신진호 끝까지 에너지 출력이 가장 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님, 김지호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박수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